10여 년 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. 그 전에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아들 내외하고 우리 이제 부부하고 해서 각 이제 분담을 한 거죠. 15년부터 해서 4번 이제 금상을 탔거든요. 그래 국내 와인은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딱 받았고 우리술 품평이라고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거지 그게. 네. 그거 이제 그것도 최우수상 포도 관련된 체험이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규모가 커지더라고요. 2억 넘고 한 3억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. 친구들이나 다 보면은 부러워하거든요. 농가형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국내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10%가 안 돼요.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브랜드의 최승영입니다.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왔습니다. 충북 영동. 우리나라 와인 그 산지에 정말 1등이라고 쓰는 곳이죠.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유명한 시나브로 와이너리의 이근용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. 대표님,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충북 영동에서 부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이근용입니다. 네.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오는 그런 곳이더라고요. 시나브로 와이너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창업을 했고요. 그 전에는 이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이제 농사만 져가지고는 수익 창출이 좀 미미하고 생활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정도였어요. 그래서 그 좀 다시 역귀농 도시로 다시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영동군청에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농가형 와이너리를 이제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. 네. 그 왜 그러냐면 이제 FTA로 타격을 받는 농민들을 이제 좀이라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그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농가형 와이너리라면 이제 그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죠. 포도 농사를 짓고 또 와인 관련된 교육을 1년 동안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영동군에 이제 그 와이너리를 질 수 있는 그 공간,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거, 그게 이제 조건이 되면은 일단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. 그게 그 이제 첫 해에 우리가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직 이 기반이 안 됐어요. 뭐 농산 짓고 교육은 받고 있었지만 이쪽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사를 오지 못해가지고 못했다가 한 2년 후에 이쪽 그 집을 구입하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와이너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. 아, 네. 지금 이 시나브로 와이너리 이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? 이쪽은 이제 작년에 건축을 해가지고 해썹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아마 국내 농가형 와이너리 중에서는 처음일 거예요. 네. 그로 해서 이제 이 전면에는 이제 홍보 판매장이고 저 안쪽으로 이제 저 원료 들어와서 저 그 분야를 이제 파트별로 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구분이 딱딱딱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위생적으로 이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그러면은 여기는 와인도 판매를 하시고요. 예, 그렇죠. 와인 판매도 하고 또 와인을 만드시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예. 그런 공간인 건가요?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부부 둘이 하다가 아들이 이제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재배하고 양조 쪽으로 전담을 하고 또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홍보 마케팅 아니면 체험 이쪽으로 그리고 또 아들은 이제 신제품과 이제 패키징 라인 쪽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요새 굉장히 막 치솟고 있는 그 온라인 쪽 담당하고 이제 회계 업무 뭐 이런 거. 그러면 슬아의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들 하나예요. 아, 그러면 온전한 가족 경영으로 지금 예, 운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. 거군요. 네. 그러면 현재 그 시나브로 와이너리에는 한 와인이 몇 종류가 있나요? 한 10여 종류가 되는데요. 네. 이제 특히 우리 농장에서는 이제 화이트 와인을 영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청포도를 재배해서 출시를 했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화이트 와인이라 국산 화이트 와인이 막
성악이 나오기 전에부터 네.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. 아마 그게 이제 굉장히 부각이 돼가지고 우리가 좀 성장하는데 빨리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. 네. 체험은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? 체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도 수확기 때는 밭에 가서 포도를 따다가 직접 만드는 와인 만들기 체험. 그다음 또 요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뱅쇼나 아니면 조교 체험이라고 있어요. 네. 이제 뱅쇼도 요새 그동안에는 거의 뱅쇼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요즘에는 좀 제법 많이 알더라고요. 저기 TV 프로 같은 데서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알더라고요. 그 뱅쇼 체험이 이제 굉장히 많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여기서 여름철에 이제 산뜻하게 마실 수 있는 상그리아 체험 뭐 그런 것도 그러고 또 이제 그 와인 소금 만들기 와인 소금이요. 예. 어, 그 와인 담그고 난 그 부산물 있어요. 그 밑에 뻘같이 이제 찌꺼기 남아 있는 거. 그거를 또 그냥 우리 그 전엔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쿠키나 뭐 이런 빵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그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하진 않는데 이제 그 2층에 이제 저기 그런 설비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할 예정이에요. 이게 이제 그 와인 아니면 포도 관련된 체험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규모가 커지더라고요. 많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체험 품목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면 여기 시나브로 와이너리를 찾는 고객층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? 글쎄, 작년 그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좀 연령이 어느 정도 50대, 60대 이 정도 부분 아니면 그 동아리 이런 식으로 오셨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젊은 부부나 아니면은 그 커플들끼리 아니면 그 끼리끼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는 경향이 상당히 두드러지더라고요. 이쪽 포도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? 관심이 있기는 좋아했죠. 포도 중에 아니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였으니까 예. 이제 귀농해서 처음에는 다른 뭐 잡다한 잡곡 콩이나 뭐 고구마 이런 거 하다가 이건 도저히 뭐 그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주변에 이제 포도밭 괜찮은 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포도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재배를 시작한 거죠. 그래서 한 1, 2년 정도는 그 주변 농가 쫓아다니면서 아니면 또 기술센터나 이런 진흥청 같은 데서 그런 관련 교육할 때는 열일 제치고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죠. 네. 귀농한 그 2, 3년 동안은 거의 교육 뭐 다니느라고 다른 건 뭐. 그러면 그 포도 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받으셨고 얼마나 자주 배우셨고 또 어떤 내용을 교육받으셨는지. 그러니까 이제 기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대학이라고 이제 1년 과정으로 포도에 관련된 그 집중적인 그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거 하고 또 수시로 이제 진흥청 아니면은 기술원 아니면 포도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많이 배우고. 이게 대표님도 그렇지만 우리 홍보이사 겸 네. 우리 사모님도 보니까 소믈리에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셨더라고요. 네, 그게 이제 제가 적극 권장을 했는데 이런 기회가 그냥 공짜로 교육시켜주고 시험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이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 같은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하려면 몇백만 원 줘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걸 이제 해주는데 그걸 그냥 넘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교육 신청을 해서 받고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한 방울 됐어요. 합격을. 와. 그리고 이제 아들 내외는 여기 와서 여기 유원대 이제 편입을 했었어요. 3학년 편입해가지고 그 와인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자주차적으로 이제 취득을 하게 됐고. 네. 그래서 넷이 이제 온 식구가 다 취득을 한 거죠. 이쪽으로 이제 귀농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공간이 너무너무 멋진데 이 공간은 왜 보니까 저 밖에도 저 공간이 따로 있어요? 예, 원래 이쪽으로 오기 전에 네. 저쪽에 샀었어요. 저기 이제 우리가 살림살이 하고 있는 집인데 네. 그 옆에 이제
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할이라고 생각을 않고 이제 포도농사 지면서 한 조금 더 농해수득을 올리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하나 1톤 하나 뭐 5톤 하나 10톤 하나 별 차이는 없어요. 그 투자하는 데는 차라리 조금 하면은 그 자재비가 더 들어가요. 병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와인병 하나를 박스로 딱 포장되어 있는 걸 하나 살려면 한 개당 한 1,200원 꼴이에요. 그런데 우리 이제 양을 많이 하니까 벌크로 이제 팔레트 사면은 그게 한 반값이 떨어져요. 한 600 얼마 이 정도 뚝 떨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적게 하나 많게 하나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한데 또 나오는 건 적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규모가 커졌는데 이 정도 커졌는데 물론 크게 하려면은 또 그만큼 만드는 거를 팔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못 파는 사람 지금 많거든. 그다음에 지금 포도 농장은 한 몇 평 정도 되나요? 예, 우리가 지금 저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앞에 이제 한 30평 정도를 지어가지고 와이너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1,500평 정도. 1,500평 그거는 정도. 그걸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할 양은 안 되고 이제 남들이 안 재배 안 하는 품종, 특히 화이트 와인 그런 종류만 내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레드 와인 용 이제 캠벨로 하는 건데 캠벨 포도는 이 주변에 이제 농가에서 생산하는 거 이제 매입해가지고 거의 사용을 하죠. 상을 어마어마하게 받으셨더라고요.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지금 상 주는 주체도 여러 군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지껏 그 대전에서 열린 아시아 와인 트로피라는 데서 그건 이제 국제 행사거든요. 15년부터 해서 4회 연속은 아니고 중간에 한번 걸렀는데 4번 이제 금상을 탔거든요. 근데 국내 와인은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딱 받았고 저작년에 우리술 품평이라고 이제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 하는 게 제일 큰 거지 그게. 네. 그거 이제 그것도 최우수상 받고 또 자잘한 건 뭐 여기저기서 하는 거는 네, 보니까 뭐 에뚜알 예,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주류대상. 예, 작년 조선 비제에서 한 거 네. 그거 받았고 뭐 상은 뭐 정말 아니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나와요.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. 그다음에 그 해썹 인증 받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. 네, 그게 진짜 인정 받아도 또 그 관리하는 게 또 상당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. 네, 대표님 와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, 우리 와이너리에서는 한 10여 종류가 나오는데요. 간단하게 이 세 종류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. 요게 이제 이 와인이 국내에서 육성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청수라는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 와인이에요. 이게 이제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4번 금상 받은 와인이고 또 19년도 그 우리술 품평에서 최우수상 받은 와인입니다. 이게 이제 꽃향이 풍부하고 과일 향이나 꽃향이 풍부하고 또 이제 산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딱 마셨을 때 그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식욕을 돋아주는 그런 와인이고. 오. 그래서 이제 그 해산물 드실 때는 이게 필수. 또 아, 우리 농장이나 직접 이거를 그 시음해 보신 분들은 여성분들은 거의 한 8, 90%는 이 와인을 구매해 갑니다. 아, 네. 그건 이제 식전주로 많이 쓰이는. 네, 식전주로 쓰는 예. 신압으로. 네, 와인. 그다음에 요거 와인도 이제 로제 와인인데 요것도 이제 품종이 그 나르샤라고 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이에요. 이제 왜 내가 이제 자꾸 국내에서 육성한 걸 쓰냐면은 그 전에 외국에서 유명한 샤르도네나 뭐 리슬링 뭐 다른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거를 재배를 해가지고 와인을 담아봤는데 그 품종의 특성이 전혀 안 나와요. 그 이제 기후와 풍토가 많이 다르니까 그러려니 저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서 했는데도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의미가 없더라. 그래서 다 도태시키고 다시 그냥 이제 국내에서 육성한 거 가지고 그 포도의 그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가면서 하기 위해서 국내 포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향이 좀 독특하고 깔끔한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이건 또 디저트용으로 많이 쓰이고요. 네.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캠베럴립
포도로 만드는 건데요. 레드 드라이 스윗인데 레드 드라이 같은 경우는 그 삼겹살이나 이런 거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제 레드 스윗은 우리 음식이 거의 다 양념이 많이 돼 있잖아요. 그 양념이 돼 있는 한국 음식하고 보편적으로 다 잘 맞고. 근데 양념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매칭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단맛이 들어 있어가지고 어지간한 건 거의 다 잘 매칭이 되더라고요. 창업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? 창업 비용은 이제 그걸 얼마다고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은 한 2톤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, 기본적인 기계, 장비, 시험 장비 뭐 이런 거를 구비할 수 있는 돈이 한 1,500만 원 정도 돼요. 그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기본적인 거. 근데 처음에 할 때 내가 4, 5년 후에 그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할 건지를 그거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. 그러면 그 매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우리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한 2억 넘고 한 3억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. 3억 조금 안 되는 네. 거고.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는 와인 한 몇 종 정도를 생산하시나요? 몇 톤 정도? 작년에 10톤, 11톤 그 정도밖에 못 했어요. 한 13, 14톤은 해야 되는데 네.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? 요새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거의 한 60%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그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주류 업체에서 많이 이게 와요. 의뢰가.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? 기계 전공해가지고 뭐 엔지니어였어요. 아, 네, 그러니까 엔지니어. 전혀 다른 파트로 넘어온 거죠. 마지막으로 이 와인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와인, 국내 이런 농가 거의 다 농가형이고 이제 업체로는 한두 군데 있는데 농가형 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국내 유통되는 전체 물량의 10%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넓다는 거예요. 시장이 넓다는 거고 그 잘못하면 또 10%도 묻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외국 와인에 비해서. 이제 거의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아직 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아직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국에서 이런 게 나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. 그리고 또 처음부터 그 거북 떫고 쓴 와인을 외국 와인을 마시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부드럽고 가벼운 한국 와인을 또 좋아해요. 처음 시작하는 애들.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네. 네, 오늘은 충북 영동에 위치한 시나브로 와이너리의 이근용 대표님을 만났습니다. 와인 한 병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.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. 그만큼 이쪽 품질도 좋고 그래서 시나브로 와이너리가 그만큼 유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퇴 후의 계획은 정말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